한마디로 21세기 블루마블이다,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블루마블이라는 것을 요즘 MZ세대는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, 이 블루마블 게임에서는 토지를 살 수도 있고요, 그 산 토지를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수익을 얻는 일종의 부동산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, 이런 부동산 게임이 가상 공간에서 구현된 것이 바로 최근에 가상 부동산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.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을 가상 공간에 구현한 서비스가 있고요. 두 번째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이나 뉴욕 같이 실제로 존재하는 부동산 공간을 가상 공간에 구현해서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. 크게는 이 두 가지 범주에 속할 것입니다. 다만 이것은 어떤 메타버스 환경에서 구현을 하느냐, 어떤 NFT를 쓰느냐, 또는 지급수단을 가상화폐로 쓰느냐, 아니면 현실화폐로 쓰느냐, 요거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컨비네이션 조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디센트럴랜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 프로그램입니다. 이 디센트럴랜드에서는 거래 객체가 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랜드라는 것이 있고요, 하나는 에스테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. 랜드는 토지고 에스테이트는 가상의 구획을 말합니다. 이러한 것을 디센트럴랜드 이용자는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, 가상자산으로 구매를 할 수 있고, 그 진위하기는 NFT로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인터페이스 상에서 이 랜드와 에스테이트가 구현되는 방식은 메타버스 방식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보통 거래 단위는 1파셀이라고 그러는데, 그 파셀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. 예, 어스투는 디센트럴랜드와 달리 실제로 존재하는 부동산을 가상 공간에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. 어스투는 지구를 타일이라는 단위로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관련된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뉴욕 맨하탄에 있는 부동산을 사고 팔 수도 있고요, 서울에 있는, 강남에 있는 아파트도 사고 팔 수 있는 것입니다. 여기서 사고 팔 때는 $2라고 하는 가상의 그 화폐 단위를 사용해서 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매도를 해서 수익을 얻었을 경우에는 시세 차익의 5%를 개선 부담금, 임프루브먼트 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.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부동산을 선호를 합니다. 이제 그런 심리가 좀 투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, NFT, 블록체인이 결합된 새로운 서비스에 열광되는 측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동산에 대한 선호, 그리고 MZ세대의 호기심, 이런 것이 결합이 된 건데요.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가상 부동산 플랫폼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는 겁니다. 가상의 부동산이 시세가 올라가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측면이 가장 중요한 동인이 아닐까 싶습니다. 우리가 실제 부동산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. 등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팔 때 세금 규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매도인이 진정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요. 가상 부동산 거래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법이 없습니다. 입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구매한 것 자체가 사기 거래한 것이다, 즉 NFT로 인해서 증명이 되지 않은 경우라 그러면 그런 것에 관해서 부동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없을 거고요. 아직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가상 부동산 플랫폼 거래는 조금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공신력 있는 플랫폼을 사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. 무엇보다도 이용자 보호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이 있을 경우까지 기다리는 것도 하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.